제가 예? 모르지 않습니까? 그치 기억자가 연불을 왜 한다고 하네 자스가 엄마 똑바로 하지.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합장이 자석입니까? 왜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해 있을 거. 뵙는 다음에 눈깔 시식하고 해서 때문에 오늘 눈 똑바로 뜨자고. 눈깔이라 그러지 마시고 눈이라 하십시오. 제가 조합장님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다른 데로 그 전에 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저기 나는 지금부터 직책이 없어. 내보내. 조합장에게 갖은 막말을 듣고 있는 여직원은 입사 27년차 과장 박미경 씨입니다. 예, 몇 년째 병원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아봤지만은 별 차도가 없는 것 같고 마음은 계속 좀 우울하고 제가 이렇게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사건은 5년 전 현 조합장이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조합장 선거 때 박 과장이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선거운동 안 했는데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났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를 샀을 뿐이지. 과장 직급에 맞지 않게 과일 선별장 청소, 마트 보조원 같은 일이 주어지더니 작은 실수에도 징계가 반복됐습니다. 보통 과장이 이제 그런 사례는 없죠. 청소 관리로 들어온 분이면 당연히 청소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과하다고 봐야죠. 제 차에 잠시 보여줄 게 있는데요. 아직 제 책상이 없어갖고 짐을 못 풀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언니? 네. 여기 한번 빼서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지점 근무하면서 본점 발령받고 제가 그때 이제 싸온 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실 때 예. 쓰시던 책상 위에 놔두셨던 네, 책상에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싸들고 이제 출퇴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땅히 이제 책상이 없으니까 이 짐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갖고 이제 언제든 제 업무가 주어지고 책상이 생기면은 그 책상에 넣어놓으려고 계속.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는 박 과장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자리 앞에 그 소파에 앉아라 그랬어요. 그 소파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벌서덧. 자리도 없는 직장을 출근해야 하는 박미경 과장. 빈 책상이나 소파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날이 모두 합쳐 9개월입니다. 정희치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희치 이빨에 있는 거 정희치 쓰세요. 머리가 뭐라? 머리가 당신아 관리 못해? 3개월 동안 해서 업무 복귀하는데 지금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전무자 이제서 앉아서 근무하세요. 그거 개인적인 수준 지지 마세요. 인사권자의 명령이에요. 같은 직원으로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봐도 근데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이제 왕따 아닌 왕따죠 뭐. 조합장은 박 과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 등은 인사권이어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장은 인사권과 업무 지시권에 따른 것이었고 인격 침해는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지금의 조합장이 당선되고 지난 5년 동안 박 과장이 제대로 출근한 날은 2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정직과 해고 등의 징계가 반복됐습니다.
회사의 고발로 횡령 누명까지 써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4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박 과장은 지난해 말 또 해고됐습니다. 사업주인 조합장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인격 모독 등 참기 힘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 기관에 호소해도 사업주를 제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지난해 48곳이던 지점을 15곳으로 대폭 줄인 현대자동차그룹 HMC 투자증권. 구조조정 이후 사장이 참석한 한 원래회의입니다. 직원 실적 보고가 끝나고 사장은 지점 폐쇄 이후 오히려 큰 이익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 인수인계로 최대 이익을 냈어요. 10월달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으시죠? 아까 뭐 하시는 말씀 있었는데. 발언 기회를 주자 계약직 김병식 과장이 지점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이익이 났을 것이라며 사장과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지점을 그만둬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김 과장은 발언 뒤 회의실을 나왔고 사장은 곧 김 과장의 실적을 문제 삼습니다. 근데 남이 모인 직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BP는 못하고 특히 아까 급여비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뼈빠지게 걸어가지고 공부 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밥 한 번 샀어요, 여러분은? 회의 뒤 6시간 만에 대기 발령을 받은 김 과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장님이 취하 말씀 중에 발언권 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이 제가 예전에 보면 크게 벗어났다. 김 과장은 징계 기간에 계약마저 종료돼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의 시간 CEO 의견에 반하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CEO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의견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종민 씨는 넉 달 전 자살한 아들을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U+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아들은 29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너 없어서 세상 살 의미도 없고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너 보고 싶어 죽겠어 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마 먼저 가 임마. 네 유서대로 아빠 목숨 걸고 해줄게.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입니다. 당시 창문을 깨고 급하게 문을 열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아니 112에서 와서 깼다 그래 유리를.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고 있어요 저기에서. 그래서 가서 너 뭐더냐고 가봤더니 이미 몸이 차요. 이미 죽어가지고. 그럼 뭐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진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뭐라고 지금 우리 아들 자고 있는 것만 같아요. 지금 내가 그 차를 쳐다를 안 봐요. 내가 이 차를.
아들이 목숨을 끊은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씨. 아들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고발장으로 유서를 대신했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못합니다. 목표는 회사가 강제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설명회에선 추가 수당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주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숨지기 6개월 전 고객 민원으로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자살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고객이 우리 아들을 해고시켜야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니까 회사에서 보호를 안 해주고 사표를 써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큰 회사고 LG라는 그 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참 편하게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이 유서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자필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우리 아들 서명이 없다고. 노동부는 최근 협력업체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실적 압박에 대해선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회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억울한 내용을 유서 위에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흔히들 직장 내 괴롭힘을 아이들의 따돌림처럼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따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사례자들은 모두 인사발령이나 업무 지시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인간관계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와의 갈등으로 생긴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반론도 만만찮았습니다. 따돌림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동 행동이 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면 다 따돌림이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법과 사규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실제 이 문제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근로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사실상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회사 생활에 인격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항상 그 사장이 했던 말이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채용된 게 아니다. 조심해라. 협박이란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 아닌가. 학교에는 떡쇼트라는 게 있어요. 종서사 축하떡이 많이 배달이 되거든요. 교무 실무사들이 일일이 포장해서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달을 해야 됩니다. 스피커까지 붙여서요. 귀가 보여야 하고 메이크업은 화사해야 되고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되고 미스테리 셰프라 그래갖고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5, 6초 동안 22가지 다 평가를 합니다. 한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저희들에게 등급을 매겨요. 의원님이 애들을 카톡으로 싹 부른 거예요. 앞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카톡으로 뭐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밥 메뉴도 맘대로 못 정해요. 그 나이에 네가 다른 직장에 가서
뭐 어디나 갈 수 있겠어. 하찮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실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재 몇 가지 도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노르웨이 버겐 대학에서 개발한 네거티브 엑스퀘스네어, 즉 낙 설문지입니다. 22개의 문항으로 폭언, 폭행, 업무 감시, 업무 배제, 과다한 업무 등 이러한 문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측정하는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주체할 수 없이 과다한 업무나 불가능한 목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 소외, 고립 등을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이제 부정적 경험을 주 1회 이상 이제 빈도로 6개월 이상 겪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합니다. 설문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교육행정, 서비스, 의료, 금융 등 7개 업종이 참여했습니다. 노조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직장 간부도 설문에 응했습니다. 온라인과 종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이 5,922명으로 유효 응답자는 4,589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759명, 16.5%로 국제사회 평균적 수준보다 1.5배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 감시, 능력 이하 업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 직급은 상사가 68.6%로 가장 많았고 고객, 임원, 동료, 부하 직원 순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따라 괴롭히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상사와 고객은 과다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임원은 귀찮아하거나 비꼬는 모습으로, 동료는 피해자를 따돌리고 부하 직원은 험담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한 원인으로 군대 같은 수직적 조직 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 가해자의 인성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 중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45.8%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데이터는 피해자들 중에 약 절반만이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괴롭힘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고 팽배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17.2%, 여성의 15.7%가 피해자였는데 남녀 모두 과다한 업무량 외에 남성은 과도한 감시, 여성은 오히려 능력 이하의 업무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업종별 피해 유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무직이 많은 공공행정, 교육행정은 업무 중 소외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업은 업무 감시, 보건의료는 과도한 업무량에 이어 고함과 화내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피해 유형의 차이는 각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 감시, 통제와 관련된 그런 피해 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입니다.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피해율이 높아 60시간 이상일 때 3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9.8%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20대 순이었습니다. 직급별로는 인턴이 19.6%로 가장 높았고 평사원 17.7%, 과장, 대리 순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감원이나 인력 재배치 중일 때 피해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로 고정되기보다는 이는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권력을, 파워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파워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도한 실적 압박은 결국 고객 피해로 이어집니다. SK 브로드밴드 한 협력업체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오늘 중 고객 인터넷망에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라고 지시합니다. 장애를 일으킬 고객 주소까지 전달하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주저하는 직원에겐 간부의 서슬퍼런 엄포가 뒤따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전 점검 서비스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퇴근이 늦어지는 거죠. 지표를 못 맞추는 기사들이 한 달 까이는 금액이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5-60. 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멀쩡히 잘 사용하고 고객이 불편하면 전혀 못 느끼지 못하는데도 가서 손을 잘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들은 전화를 해요. 근데 바로 방문을 하면 의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있다가 오늘 근처에 있어가지고 전화 드렸다. 재판부가 공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성문입니다. 모두가 힘껏 노력을 다해 갖고 온 이미지를 이번 사건으로 조각내어 무너뜨려 버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실제 이번 사건으로 고객이 발길을 끊고 국제적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일터마다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중받으며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기계의 부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메랑이 되어서 조직에 날아옵니다. 직장인의 인격,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격 없는 일터. 당신의 일터에는 인격이 있습니까?